인사는 늘 그렇듯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네, 수익의 핫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죠.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하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네, 왜요? 지난주엔 제가 지각했는데 오늘은 학범 대표가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뭐 감독님한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 방송을 혹시 보셨나요? 네. 웬일로 보셨어요? 그 이슈가 되는 거여서 봤습니다. 조회수도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도. 어떻던가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녹화할 때는 제가 말을 진짜 막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논리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믿고 오늘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가는. 그러다 미움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위클리벳 황당무계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고 있으니까요. 더 많이 봐주시고 공유 널리 해주시고요. 데일리벳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댓글 달아달라고 선풀에 목마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댓글들이. 그래서 뭐 제 팬이라고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캣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몰랐는데 알게 해줘서 고맙다. 더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방송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데일리벳에 올려주시는 댓글들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저 데일리벳의 다른 기사는 안 보고 그것만 봐요. 네, 많이 올려주시고 그 저희가 또 참고할 내용들 있으면은 지적해 주실 내용들 있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많이 관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가 동물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주제를 뭐 정한 거는 지난주 녹화 끝나고 그냥 가볍게 동물원 얘기를 하다가 문하나님이 자기는 동물원에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물원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게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하기 전에는 그냥 뉴스나 기사, 뭐 동물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위클리벳 황당무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익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지식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의 시선으로 자꾸 제가 집중을 좀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원 관련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가둬서 사람들이 키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물원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을 가면 고통스러워요. 그 아이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구경하기 좋은 환경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에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혹성 탈출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요? 예. 맞죠. 네. 만약에 이제 외계에 우리보다 더 고등한 생물체가 있어서 와서 우리를 학범이랑 희정이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따로 가둬놓고 얘네 구경해.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럴 걸 생각해보면 동물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 너무 싫거든요. 나한테 막 던져주면서 먹어봐 이러는 것도 싫고 내 사생활 전혀 보장되지 않는데 다 노출시켜가지고 막 보게 만드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중에 애가 생기면 저는 그 아이를 동물원에 안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고 그 그림책으로만.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이 확실히 있지만 그리고 실제 동물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아서 개선하고 있고 사실 동물원이 가진 순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교육의 순기능, 그다음에 정보전 이런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 자체가 저는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더 좋은 교육 방법이 나오고 뭐 더 좋은 정보전 시스템이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동물원을 뭐 폐쇄하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있는 동물원에서 순기능을 살리면서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죠. 그래서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오늘 꼭 소개를 아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동물원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어릴 때? 어릴 때 가본 적은 좋잖아요. 있죠. 재밌잖아요. 근데 막 재밌고 신나고. 그냥 어릴 때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보던 동물들이 실제로 보이니까 와 신기하다 이 수준이었지 거기 가서 막 좋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또는 맨날 맨날 동물원에 오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학범 대표님은 어릴 때 동물원 가서 막 좋으셨어요? 좋죠. 좋았고 뭐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갔잖아요. 실습하러도 가고 그냥 어떻게 초대받아서도 가고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재밌으세요? 그냥 저런 동물은 저런 거구나 하고 뭐 거기 설명 써 있잖아요. 네. 읽어보고 네.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한 3달 전쯤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아까 동물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물 행동 풍부화라고 해서 얘네들이 자연에 있을 때 하던 거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걸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동물의 행동이 풍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들을 거기 써붙여놨어요. 얘네는 지금 이거라고 있고 이거라고 있고 이런 걸 시도했고 막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걸 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동물원에 갔었는데 사육사들을 지금 넓히고 있고 시멘트 바닥을 흙바닥으로 바꾸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옛날에 내가 왔을 때랑 달라지는 걸 보니까 좋은 거죠. 그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행동 풍부화가 10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로 불충분하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 네, 제가 오늘 동물원 편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사실 어느 순간 동물원을 절대 가지 않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시멘트 바닥 그 사람한테도 그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청소가 쉬우니까 그걸로 깔았던 건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사실은 이런 거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이 창경원인데 1909년인데 그때는 뭐 피던 담배도 주고 막 그랬대요. 동물원에 계신 수의사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원도 같이 발전하지만 관람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과자 막 던져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금지시킨 동물원도 있고 시민들 스스로가 그걸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관람 문화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더 가야죠. 더 선진국에 있는 동물원들처럼 가야 되는데 어쨌든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 의식도 올라가고는 있다. 뭐 속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호랑이가 네. 맹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 한 마리를 우리 속에 가둬놨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는데 제가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성대로 원래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서 저렇게 강제적으로 가둬져서 사는 삶이 저 아이한테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본다라는 거. 그거 결코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좋은 표현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보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물원 근처 가는 것도 사실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동물원 하면 굉장히 시설 잘 돼 있고 넓은 곳에 큰 곳만 생각을 하는데 지역마다 너무 조그마한 동물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고 도대체 저기서 왜 저렇게 큰 동물을 저렇게 좁은 곳에 가둬놨지? 저렇게 동물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얘기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동물원 가둬놓으면 이제 행복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행복하지 않은 거고 동물이 거기다가 이게 정신적인 질환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곰이 사육장을 계속 도는 거죠. 그 정형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형행동들을 보이는 동물이 실제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죠. 새 같은 경우는 자기 부리를 막 여기 부리로 자기 몸을 막 쪼는다든가 털을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사실은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겠죠. 동물원은.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동물원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한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 등록된 이제 수족관이랑 합쳐서 20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뭐 등록 안 된 데도 있겠죠. 그 협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랑 뭐 미국,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 인구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동물원 수족관은 100분의 1.
일본에 비해서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인구수로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국토의 넓이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은 길다란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좁은 곳에 밀도 있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개수가 그렇게까지 많다라는 건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좋은 지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동물원 몇 개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동물원이 많은 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동물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또 동물원 법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다 저는 보니까 그게 되게 좀 놀라워요. 왜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 법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인데 발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어쨌든 동물원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물원이 20몇 개의 동물원 수족관 중에 한 10몇 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나라 국가에서 나머지는 사설 동물원인데 이런 사설 동물원은 정말 문제 있는 동물원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동 동물원도 있어요. 이동 동물원. 그러니까 동물을 싸들고 다니면서 무슨 어디 행사 열리면 민속 행사 열리면 가서 풀어놓고 애들 만지게 하고 소 타게 하고 뭐 뱀 같은 거 가져가서 만지게 하고 목에 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문제가 엄청 많죠. 이거는 동물들한테도 문제가 많은 거고 학대인 행위고 사실은 그런 파충류나 이런 동물들을 무작위적으로 만지고 이런 것도 왜냐면은 그 동물원이 동물원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관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동물이 제대로 수의학적으로 관리받아야 될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뭐 살모넬라 균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뭐 병이 온다던가 기생충이 전염된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동물원법이 없으니까 다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설이 어때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의사가 몇 명 이상 배치돼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없고 지금 동물원도 허가도 그러니까 동물원법 그러니까 이게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사실 야생동물이잖아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사실 전시동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전시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야생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법에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전시동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생동물들은 또 야생동물에 관한 법이 있어요. 야생동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환경부 속한 법인데 이거 전시동물은 여기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에 적용도 못 받고 야생동물법에도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인데다가 이 동물원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을 만들려면은 박물관 또는 공원으로 이걸 허가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이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들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건 문광부 소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냥 운영하는 사설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그래서 실제 저기 고향에 있는 주주동물원은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허가도 이렇게 되면 문제지만 환경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로서 보호도 못 받고 또 허가만 내주고 얘네가 문광부랑 박물관으로 등록되는데 무슨 관리를 받겠어요? 동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육 기준 당연히 없는 거고 수의학적 관리를 받는 거 이거 당연히 없는 거고 물과 사료 잘 주고 이런 거 당연히 없는 거고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 행위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당연히 적용 못 받는 거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9월에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동물원법 제정안이죠. 뭐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법사위 통과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네. 그 동물원들은 그 동물들을 어디서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보통 다른 나라 동물원에서 많이 갖고 와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동물원에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되게 뚜렷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뭐 관람객들의 욕심이겠죠.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동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극곰도 보고 싶은 거겠죠. 펭귄도 보고 싶고 그렇죠. 열대에 사는 동물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기후에 사는 동물들도 다른 나라 동물원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의 종 숫자를 늘리고 동물 수를 무작정으로 늘려가는 것도 사실은 지양해야죠. 이건 또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희귀동물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뭐 개라든지 네. 뭐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것들을 또 따로 포커싱해서 만든 테마파크 같은 네, 것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 생명인데 생명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전시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목적으로 길러지고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 이제 애견 파크가 생기는 네. 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동물들이 제대로 된 동물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돌고래 쇼, 그 동물과 함께 쇼를 하는 것도 우리는 신기하다 와 이러면서 봤지만 사실은 그게 동물 학대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물원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 쇼랑 아까 동물 체험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한데 동물 쇼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동물 쇼가 주는 교육적인 그런 기능은 있다고 봐요. 이게 실제 만져보는 것과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동물 체험 쇼가 아직 있는 동물원들이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도. 근데 굉장히 철저히 관리한다는 거죠. 만져지는 동물을 수의학적으로 당연히 사람한테 올 수 있는 병 다 맞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관리해서 받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동동물원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 딱 놓고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만져보고 걸어보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체험을 혹시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만지고 한다는 거죠. 그 동물원법에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법이 이제 담겨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동물 학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다 자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원 존폐업을 떠나서 이 동물원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데는 뭐 거의 모든 수의사분들이나 이 동물원 관련된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거의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동물원법이라고 네. 발의된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규정들이 어떤 규정은 부분들이 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좁아왔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은 일단은 동물원을 먼저 설립할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소속으로 이제 이걸 끌어오는 거죠.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소속 안에 동물원 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동물원 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동물원 설립 규정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동물 학대 행위가 또 되게 많아요. 그때 한 2년 전에 또 화제됐던 행동 중에 하나가 동물원에서 물범이었나 막 때리면서 훈련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행위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동물원장은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한테 매년 2번씩 개체수, 폐사, 질병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물원 관리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네.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이 동물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거고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많고 한데 사설 동물원들은 사실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은 돈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법도 없고 목적이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신경 쓴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동물원 존폐업을 떠나서 동물원법은 무조건 제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환노위 법사위에서 회의를 한 3번인가 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계속 이제 까이고 거기다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의원님은 다른 환노위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관련된 노동 관련된 법들도 많은데 이 동물권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회의 이 순위에서 논의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거죠. 자꾸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통과되면 이것도 폐기되는 거거든요, 법안이. 그럼 다음 국회에 또 장하나 의원님이 국회 못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이 뭐 이 법을 발의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폐기되기 전에 올해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급했던 나머지 이 장하나 의원실이랑 이 법을 같이 준비한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이 반대하는 의원님의 의견까지 넣어서 수정안까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의미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고 거기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수정안조차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네. 있었잖아요. 이제 뭐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거나 네. 또는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사실 불법적으로 팔아넘긴다거나 네. 도축시설에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분이 좀 일었었는데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은 그 재작년 말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 사육사가 물려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 너무 안타까운 그 사건이었고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 뭐 자물쇠가 잘 안 돼 있었다든가 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뭐 서울시에서 이제 100억 원 가까이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은 싹 고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동물원법이 있고 동물원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인력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점검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허가 낼 때부터 그런 허술한 시설이었으면 허가도 안 났겠죠. 동물원법이 있었으면. 그랬다면 그분이 돌아가셨을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계기로 사후에 100억 투자해서 CCTV 달고 뭐 고치고 이것보다는 동물원법이 빨리 생겨야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해요. 그 수의사 선생님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동물원 생긴 지 우리가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꽤 100년 오래됐는데 수의계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 부분은 목소리를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물원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고 한데 뭐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무책임하게 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동물원법이 사실 제정안도 뭐 국회의원실이랑 의원실이랑 동물보호단 제가 주도해서 한 건 맞고. 수의계는 뭐 하셨어요? 수의사 선생님들도 동물원에 근무하신다면서요. 그분들이 문제의식을 제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열심히 지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동물복지 국회 포럼에서는 동물보호 관련돼서 이번 국회 끝나기 전에 꼭 통과시켜야 될 법을 몇 개 추려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한 게 동물원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니 참 죄송해요. 위클리벳 황당무계를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수의사 선생님들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저희도 관심이 없었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에게 관심을 환기시켜 주시고 이런 거 사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도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된 게 많아서 맞아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네. 예, 학범 대표에게 쏟아부었는데, 근데 제가 예. 저거 이러면 수의사의 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수의사분들 모임도 또 있고 종보건기술원에 계신 수의사분들도 있고 또 동물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분들도 있어서 또 한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 수의사분들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 해서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수의사분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거는 수의계가 잘못한 거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여기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성균관대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동물보호단체랑 같이 그 일반인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95.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얘기하기 너무 슬프지만 사설동물원인데 이제 경영난이 시달린 거죠. 근데 이거 사업 체계 때문에 동물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관리 지침도 없는 상황, 법도 없는 상황이니까 걔네를 아사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물과 사료를 안 주고 하루에 뭐 3번 줘야 되는 거 1번만 주고 뭐 이틀에 1번 주고 뭐 이런 사건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동물원법이 있고 허가도 잘 갖춰지지 않으면 내주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죠. 네. 그래서 영국에 이제 동물원법 규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원에 동물한테 최소한 5개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물과 사료는 무조건 충분히 제대로 공급해주는, 이게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동물원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거기 있는 전시동물을 아사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뭐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법 규정 제대로 이제 완비가 되는 게 참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과 동시에 늘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국민 의식의 개선이거든요. 요즘 그 부모님들이 워낙 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동물과 함께하는 체험 교육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그럼 체험 교육장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뭐, 아니 이왕 세워진 체험 교육장인데 내가 그걸 이용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과연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 행동이 정말로 내 아이를 위한 건지, 그리고 동물이라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 체험 학습이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도 느껴지는데, 실제 손으로 만져보고 하니까. 그런데 외국에도 남아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제대로 관리를 받고, 그렇죠? 얘가 병이 없는 게 다 증명이 됐고,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딱 만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말씀드리지만 동물원법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관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승전 동물원법. 동물원법이에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하는 동물들이 뭐 동물원에서 당연히 최대한 처치를 했겠지만 사실은 누가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지는 게 동물학대이기도 하지만 만지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개농장을 없애기 위해서 샵이나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유기견 입양해야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동물 만지는 것도 뭐 만지는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체험학습장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도 동물권에 대해서 생명의 다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왜 이렇게 동물들 학대하느냐 동물원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댓글만 달리지 마시고 동물원법도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동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오늘은 뭐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노력을 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동물원에 순기능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교육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노력이 돼야겠죠. 동물원에서 담당하는 이 교육의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 이런 연구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 정보전 꼭 그렇게 가둬서 해야 되냐 동물원 안에서만 정보전 해야 되냐 뭐 정보원 기술원도 있고 해외 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노력은 당연히 같이 가면서 지금 당장 동물원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또 개선할 방법도 같이 찾아가야죠. 뭐든지 할 때 너무 극단적인 건 안 된다 제 생각. 동물원 폐지를 준비하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위클벳 황당무계에서는 동물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동물 이야기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겠어 했는데요.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마련해야 되는 법 규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가 동물과 관련해서는 참 많이 후진국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역시 여러분이 또 많은 걸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다른 분들께도 좀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벳 황당무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